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이재성입니다. 고품격 토론 방송 모카 썰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된다. 전기차가 전년 대비 무려 81%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택도 없는 얘기일지 이 두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토론 방송 모카 썰전 끝까지 살펴보시죠. 일단 저는 전기차 무조건 미래고 전기차로 가는 게 정답이다. 저는 전기차가 근미래는 아니다. 근미래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자동차 회사들, 환경단체 뭐 이런 분들이 2035년에는 전기차 전환이 끝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2035년이면 끝나요, 사실. 서울 사대문 안쪽으로는 전기차가 아니면 못 갈 겁니다. 잠깐만. 이게 마구 주장하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뭐 먼 미래까지를 얘기하면 결국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100년 후에도 가솔린 차 타고 다닌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은 없을 텐데 그럼 2025년만 놓고 이 2025년이 전기차의 원년이 될 것인가? 된다면 왜 될 것인가? 안 된다면 또 왜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이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반기부터 BYD가 판매를 시작하거든요. 사실 BYD 저도 편집자님과 같이 중국 가서 매장도 가보고 실제로 타보기도 하고 저도 타봤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어떤 가격이 아직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측된 대로 예상한 대로 81.5%가 판매량이 올라가는 건 가능할 것 같다. 그게 이제 기점이 돼서 빵빵빵빵 터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YD 때문에 81.5%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일사삼적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일단 BYD가 SK 렌터카와 롯데 렌터카를 통해서 많이 팔릴 것이다 하나 있고, 그럼 국산차 메이커들은 차 안 내놓습니까? 국산차 메이커도 이제 아이오닉 9을 필두로 EV4도 이제 준비돼 있잖아요. 지금 당장만 봐도 캐스퍼 EV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요. 요즘 길에서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 한 해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자, 25년에 잘 팔릴까요? 아니면은 25년에 나오는 차들 그저 그럴까요? 24년보다 성장은 하겠죠. 24년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성장은 되겠지만 저는 큰 성장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일단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전기차가 너무 비쌉니다. EV3 나올 때 저희 3천만 원대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결국 4천만 원대예요. EV4는 EV3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EV5 나오는데 EV5는 EV4보다 비쌉니다. 딱 EV6보다 조금 싼 정도 될 거예요. 100%. 그리고 BYD 한국 진출하지만 BYD 제가 중국 가서 듣고 왔는데 절대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기차 가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가 81.5% 성장은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차 가격 패리티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 가솔린차 가격이 비슷해질 거라고 했지만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솔린차가 그냥 전기차 가격을 따라잡고 있어요. 비슷해졌는데 비슷해졌는데 얘가 내려온 게 아니고 얘가 올라와서 비슷해졌어? 자동차 회사들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리튬 가격 좀 떨어졌다고 전기차 가격을 낮추지 않아요. 하이브리드를 올려서 요거를 맞추지 전기차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확 성장한다는 건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고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 시기에는 저렴한 차, 저렴한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거 적극적으로 세일즈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지 80%씩 딱 올라간다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반떼 기본 모델은 1994만 원부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2485만 원부터 500만 원이 더 든다. 근데 아반떼 전기차가 있었다면 4천만 원이었을 겁니다. EV4 나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EV3도 3천만 원 후반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차긴 하거든요. 내가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저희는 비교적 좀 비싼 옵션을 많이 넣어서 산 거고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3천만 원 후반대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려고 했다가 고민을 하다가 안 샀거든요. 그리고 캐스퍼 EV라는 좋은 대안도 있고 요즘 저렴한 전기차가 계속 나오는 추세고 또 배터리의 선택도 NCM 배터리만 넣지 않고 LFP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이제 국내 브랜드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도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전기차의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된다. 어느 순간에는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비싸질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배터리도 넣어야 되고 엔진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우리 차만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도 해줘야 되고 엔진 오일도 넣어줘야 되고 해줄 게 너무 많습니다. 막 정비도 해줘야 되고. 근데 전기차는 그냥 사서 타면 끝이에요. 유지 보수비가 그렇게 들지 않기 때문에 더 경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완속 충전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도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지 않네? 그러면서 선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됐다. 그래서 25년에는 진짜 전기차 해가 될 수 있다. 제가 유지보수 이야기가 나와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i4를 타요. 원래 4 시리즈를 타다가 i4로 넘어갔습니다. 유지보수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충격적이게 이 타이어가 진짜 빨리 닳습니다. 17,000km를 타고 타이어를 교체하러 왔는데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까지 있었더라고요. 물론 서머 타이어 S1 에보 3가 끼워져 있기도 하고 뭐 무게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빨리 닳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타이어를 생각보다 일찍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 이번에 바꾸는데 결론적으로 세 자릿수 이상의 가격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기름값으로 아낀 돈 타이어 값으로 다 나갑니다. 근데 무슨 타이어 꼈죠? 아이온 에보 AS라고 그래서 전기차 전용 고마일리지 타이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여기 스폰서가 왜 없는 거야? 내가 한국 타이어면 여기다가 아이온 딱 여기다 딱 박았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빈 씨께서는 S1 에보 3를 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순정이었죠. 순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S1 에보 3가 껴져 있었던 것부터가. 원래부터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네. 꼈어야 되는데 순정 타이어 그냥 4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타이어가 그대로 껴져 있었다. 그리고 S1 에보 3 원래 일반적인 마일리지가 4만에서 5만이거든요. 조금 타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는 운전자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타이어가 많이 닳기 때문에 전기차의 유지보수 비용이 그렇게까지 절약되는 건 아니다. 그건 운전자 탓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전기차가 더 빨리 닳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긴 하죠. 왜냐하면 가속력도 더 뛰어나고 무게도 더 무겁고 하니까 조금 더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또 계속 잘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 둘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달 가능성이 있다. 요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이어는 전기차가 조금 불리하다. 어쨌든 조금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전기차가 좀 많이 앞서죠. 왜냐면 엔진 오일도 안 들어가죠. 브레이크 패드도 좀 덜 쓰죠. 회생제동을 쓰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내 시간도 많이 절약되는 것 같아요. 엔진 오일만 바꾸려고 해도 예약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쭉 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회생제동을 아예 꺼놓고 다녔는데 이번 타이어 교체하러 갔더니 패드가 거의 새 거죠? 거의 새 거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제동이 가속 페달을 뗐을 때만 회생제동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회생제동을 먼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나는 안 쓰는데요 하는 사람들도 브레이크가 어지간히 안 닳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입차 사면은 BMW 같은 경우는 BSI라고 해서 엔진오일 교환권하고 브레이크 패드 교환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줍니다. 네. 근데 전기차는 그걸 해줄 일이 없어. 그것만 해도 한 몇백만 원어치인데 그러니까요. 저희 이모가 어저께 그 동네에 있는 자동차 정말 잘 보는 카센터에서 전기차 사면 어때요? 그랬더니 전기차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카센터 주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카센터 주인은 전기차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가 유지보수에서는 확실히 더 유리한 면이 있긴 하다. 카센터들 다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일자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 도시는 지금 자동차 공장 그리고 그 밑에 협력업체 중심으로 이 지역 경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 전기차 중심으로 구조가 한 번에 이렇게 빠르게 개편이 돼버리면 중소기업은 그냥 도산하는 거, 파산하는 거고 이게 단지 그 기업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에도 엄청나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이렇게 단기간에 확 바꾸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징어 게임도 그 기훈이가 저기 드래곤 모터스에 있던 그랬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쌍용. 지금 인생이 나락으로 가서 그 게임에 가서 뭐 운 좋게 450명을 땄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죽었잖아요. 그게 다 전기차 때문에 생긴 문제구나. 전기차로 단기간에 전환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지역과 이 협력업체와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면 안 된다. 천천히 전환해야 돼. 천천히. 단기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모두에게 베풀기 위해서 내연기관을 사야 된다. 아주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는 게 사회적인 메시지다가 아니라 내연기관을 사는 게 사회적인 메시지다.
오늘 얘기는 도덕이 아니라 2025년을 전망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년에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2024년에는 우리 충격적인 광경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일단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죠. 화재가 청라에서 발생했는데 화재가 발생하고부터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문가네, 아니네 내가 전문가네 라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2번이 기회다 라면서 갑자기 전기차는 화재 납니다 그러면서 소화기를 파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아 전기차 충전기가 나빠서 그래요, 충전기를 바꿔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으로 그냥 아비규환을 이루게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공포에 질리게 되고 전기차는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됐는데, 2025년에는 그런 분위기가 더 이어질까요? 아니면 사라지게 될까요? 편집자님께서도 그리고 뭐 저희 모두가 그 화재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수 교수님이나 명장님 이런 분들의 주장이 이제는 조금 힘을 잃지 않았나. 왜냐하면 화재 자체도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하는 게 커진 원인이었고, 그리고 청라 화재 이후에도 EV3나 캐스퍼 일렉트릭의 판매량도 실제로 올라가기도 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전기차 자체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화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EV3, 캐스퍼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팔렸죠. 전기차 월간 판매 1위 달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충격받은 게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 EQE였잖아요. EQE가 역대 최다 판매를 거뒀습니다. 화재가 나고 얼마지 않았어. 그렇게 빠르게 바뀐다고? 공포에 질려서 차를 못 산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허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걸 신경 썼던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다고 보도했던 것은 언론사들이 아니었나. 오히려 언론사들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과도한 공포감을 이 전기차 포비아란 이름으로, 전기차 캐즘이란 이름으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 같고, 실제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24년에 너무 크게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너무 길게 진짜 한 달 내내 그 논쟁으로 막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실 우리나라 그 공포감이나 사람들이 막 뒤집히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냄비 근성이다, 뭐 코리안들 문제다, 뭐 한국은 뭐만 있으면 이렇게 난리냐 이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옛날에 줄기세포 때도 그랬잖아요. 줄기세포 뭐 첫 번째 배아와 두 번째 배아가 어떤 식으로 되고, 이거 쫙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졌잖아요. 초전도체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갖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관심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전파되고, 그리고 빠르게 불붙은 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딱 나. 결론이 나고서 그렇게 문제였던 게 아니네 라는 결론이 나면 그제 더 이상은 그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끄는 게 오히려 시간을 더 끌게 되고, 끝까지 미신적인 것이 이어지게 돼서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고 우리가 참여를 잘 못하고 언론도 통제돼 있었던 시절에는 선풍기에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 진짜 저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정말 오래 갔어요. 20년 넘게 있었던 괴담이에요. 그게 괴담이 깨지지 않았던 거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신문사에서 한번 선풍기 틀어놓다 참변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그게 정답이 돼버려.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 요게 또 우리나라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5년에는 공포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신차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왜 이렇게 전기차가 지지부진한가? 저는 현대기아 문제라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21년에 아이오닉 5가 나오고 지금 4년 됐습니다. 지금 4년 동안 현대차가 내놓은 전기차를 보세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 전용 전기차 이거 두 개가 끝입니다. 여기에 그러네. 코나 일렉트릭, 캐스퍼 일렉트릭까지. 캐스퍼 일렉트릭 작년에 나왔죠. 코나 일렉트릭 상품성도 너무 안 좋게, 가격도 너무, 포지셔닝도 너무 안 좋게 해놔서 사실상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사실상 이 두 대로 4년을 버틴 거예요. 4년을. 이 사이에 BMW는 7종 내놨습니다.
한국 시장에 7종을 내놨어요. i4, iX, i5, i7, 뭐 iX1, iX2 뭐 등등등등등 해서 7종을 깔아놨는데 현대차는 2개 깔았어. 2개. 그리고 소비자들 기존까지 선택하던 차들 보세요. 소렌토, 산타페, 그랜저, 아반떼 이런 차들의 전기차는 정작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전기차를 선택을 안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올해 나오는 차도 보면 EV4는 뭐 그래도 아반떼급이니까 수요가 좀 있지만 사실 아이오닉 9? 일단 국내에서 좀 그렇게 볼륨이 있는 모델로 생각되지 않고요. 그러면 올해도 현대차가 갖춘 라인업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얼마나 볼륨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천만 원이면 BMW 전기차도 사요. 테슬라도 사고. 근데 제가 왜 아이오닉 5, 6에 돈을 지불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현대차예요?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5년에 뭐 현대 기아가 내놓는 차가 뭐 얼마 없다 이러지만 다른 브랜드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브랜드요? 테슬라, 아, 주니퍼 이제 나오죠. 모델 Y의 신형. 영빈 씨가 아까 말했던 BMW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도 이제 저번에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S클래스도 이제 전기차 모델을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 앞으로 나올 외국 전기차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BYD도 진출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현대차가 제대로 못 내놨기 때문에 2025년은 암울하다. 현대차는 못 내놨더라도 다른 수입차 메이커가 잘해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특히 테슬라와 BYD. 자, 알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확실히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모델 Y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1위를 했고 세계에서도 1위 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니퍼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이 파급력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니퍼에 대해서는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BYD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BYD가 무조건 된다 이거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BYD가 지금 가져오는 차를 보면 뭐 돌핀, 아토3, 실 뭐 이렇게 3종의 정확하게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죠. 네, 1월 정확하게 16일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뭐 그때 테스트하는 차를 봤을 때는 돌핀, 아토3 뭐 요 정도가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로 봤을 때 중국에서는 현지에서 약 한 2,300만 원 정도에 파는 차들인데 그게 국내 들어왔을 때 한 4천만 원이 된다고 쳐도 4천만 원이 되면 안 사죠. 아토3가 4천만 원, EV3가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같은 4천만 원대로 팔게 되면 그럼 아토3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일본에 파는 가격이 4천만 원대거든요. 그 가격 그대로 들어오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저 일단 그럼 아토3 하나만 놓고 외관을 한번 보죠. 중국차 딱 봐도 BYD라는 걸 용기를 갖고 이걸 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겠다. 누구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BYD 왜 샀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명이 필요한 차를 사면 안 됩니다. 직관적으로 차가 괜찮아야 돼.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 실내 보세요. 실내. 실내. 이거 실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실도 비슷해요. 실은 심지어 더 비싸요. 5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아이오닉 6도 망했는데 될 수가 없다. 여기서 1,000만 원을 깎는다면 그래도 1,000만 원 싸면 이걸로 세이브하는 돈이 얼만데 차는 이동수단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구입하시지 않을까? 요 정도. 일단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국산 자동차보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싸야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1,000만 원 싸야 돼요? 차는 이게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실내 그 안쪽에 있는 배터리나 모니터가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BYD 배터리가 K 배터리보다 더 훌륭하다. 이제 BYD 배터리가 블레이드 배터리잖아요. 뚫어도 불이 안 난다. 또 허허.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 배터리긴 합니다. 아, LFP 배터리죠. 저도 LFP 배터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환경부에선 LFP 배터리에 보조금을 안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LFP 배터리가 들어간 차를 한국 시장에 같은 값으로 내놓는다. 근데 아직 촬영일 기준 가격이 나온 건 아니니까 1,000만 원씩 올려서 막 판다. 뭐 우리나라 전기차랑 가격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한 500만 원? 500만 원만 저렴해도 된다고요?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지만 BYD가 차를 잘 만든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BYD는 차를 많이 파는 회사지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다. 중국에서 차 좋다고 하면 보통 3대장을 얘기를 하는데 웨이샤오리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웨이는 리오입니다. 샤오펑, 리오토 한 글자씩 해서 웨이샤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샤오리라고 하는 요 차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감탄사가 나오거든요. 딱 봤을 때 이게 들어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 괜찮을까? 일단은 BYD는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차는 아니긴 해요.
그럼에도 어쨌든 첫 번째로 들어오는 차니까 이게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일단 플레이어는 많으면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제조사한테 빙의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기가 현대차야. 아니 자기가 현대차라서 중국차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건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사람들 돈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돈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중국차의 단점과 장점, 현대차의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돈 받은 사람이야? 중국차가 무조건 나쁘다고 까는 사람, 돈 받은 사람 아닌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유튜브 쪽에서 그래도 구독자가 제일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아는데 중국으로부터 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튜브 중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기존까지는 광고할 이유가 없었어. 중국은 우리랑 좀 달라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돈을 집행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한테도 당연히 안 했고 다른 사람 누구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차를 욕하는 쪽이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여러 유튜버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어요. 현대의 영업본부에서는 저희한테는 광고를 안 합니다. 왜 우리한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상업적인 얘기를 하는 거냐, 부정적으로 보는 게 더 상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중국차가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관은 BYD는 저희 취향은 확실히 아니다. 기능적으로는 확실히 생각보다 훌륭한 기능들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지 이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정말 형편없지만 일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것들 보면 블레이드라는 게 사실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열은 어떻게 합니까? 냉각핀을 중간중간에다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냉매가 바로 지나가게 하는 기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재작년 동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를 그냥 놓쳐버렸어요. 혹시 전기차가 미래가 아닐지도 몰라. 여기가 미래가 아니면 어떡하지? 여기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인가벼. 이러면서 헤매느라고 전기차에 투자를 너무 못했고 그리고 판매 대수도 17만 대, 15만 대로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차에 대해서 한 발 더 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죠. 중국은 그 사이에 열심히 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를 1000만 대 넘게 팔면서 하이브리드도 만들어보고 전기차 배터리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LFP도 해보고 LFP를 뭐 나트륨도 넣어보고 냉각핀을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거기다 공조장치도 이렇게 붙여보고 이 온갖 시도를 해보면서 어쨌든 기술을 쌓았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친 게 너무나 뼈 아프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기술 개발에 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025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럼 2025년 이후에는 그럼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인가? 아니면 전기차 시대는 영영 안 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굉장히 먼 미래에 오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사실 전기차 넓게 봤을 때는 가장 어렵다고 보는 건 신흥시장, 개발도상국이나 인도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데 저희도 가봤지만 그런데 딱 갔을 때 드는 생각은 전기차가 시기상조다. 10년 뒤에는 보급이 시작은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1인당 GDP가 6,500달러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4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어떻게 탑니까? 4년치 연봉, 5년치 연봉짜리 자동차를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도 어렵고 또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기 바이크 같은 게 먼저 보급이 될 거고 그러면서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중국만 봐도 제가 2008년에 중국에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단번에 전기차로 전환을 하지 못했어요. 당시 중국인들은 GDP가 당연히 낮았고 그래서 올림픽을 한다면서 오토바이를 다 바이크를 전기 바이크로 한 번에 바꿔버렸거든요.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공산당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개발도상국 확실히 전기 바이크가 먼저 보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고 필리핀, 베트남 다 바이크가 보통은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 먼저 보급이 될 거고 지금도 이미 보급되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전기차로 넘어갈 거라서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동남아는 오토바이부터 전동화되고 그러고 나면 자동차는 자연스레 전동화로 될 것이다. 일리도 있긴 해요. 순서가 어쨌든 거긴 자동차도 얼마 없으니까 자동차 보급률이 뭐 5% 이내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정도라면은 전기 바이크가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인도가 그렇게 크지만 기름이 안 나는 나라니까 근데 전기는 나요. 전기는 나. 벽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같은 걸 할 때 너무 유리한 환경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있어서 이런 전기 포트폴리오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인도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 또 인도라는 나라는 스즈키 마루티 같은 차가 인기가 있고, 현대도 뭐 i10이라든지 i20라든지 이런 차가 인기가 있고, 크레타는 우리나라 셀토스보다 작은 차인데 인도에선 너무 큰 차라서 그게 또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작은 차에 전동화를 붙여서 오토바이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해서 타고 다녀도 인도에선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동남아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게 수익이 적다고 해서 전기차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지나치게 고가 정책을 펴서 그렇지 사실 동남아에선 저렴한 전기차들이 꽤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빈페스트가 뭐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할 때 번번이 실패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또 어쨌든 베트남 회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밀어줍니다. 저희가 또 빈 그룹에 또 한번 수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코피샵을 빈펄 리조트로 한번 가서 빈페스트 시승도 한번 해보고 그랬죠. 아무튼 그 빈페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베트남에서는 지금 1등입니다. 충분히 저렴하고 충분히 디자인 괜찮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저렴한 차를 전기차로서 저렴한 차를 만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전기차를 거창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배터리량도 지나치게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배터리량을 줄이고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동남아 시장도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파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도대체 얼마나 뒤처지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걱정도 듭니다. 현대기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밀어줬습니까? 지금 얼마나 키워줬습니까? 뭘 키워줘요. 우리가 현대기아밖에 살 수 없었으니까 현대기아 샀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는 것만큼 분명하죠. 요즘 경기 너무나 안 좋고 우리 국민들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현대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알쏭달쏭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2025년 어쨌든 모쪼록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그 밖에 다른 파워트레인이든 아니면 국산차든 해외차든 이런 것들 관계없이 다양한 차들이 많이 나와서 모든 소비자들이 만족하면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모카 이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